자, 이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이라는 주제 되겠고요. 12문제 구성되고 비교적 공식법 제일 쉬운 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등 관련한 쟁점이 되겠고요. 해서 여러분 요약집 기준 228페이지 가서 다시 기본 틀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할 사항, 면적과 이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된다 해서 면이계라고 하는 것이 암기 항목. 한편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라고 했을 때 공유지 연명부하고요,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되죠. 해서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권의 지분에 관한 것이 들어가게 될 테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지권 등록부는 표명대지라고 해서 표시, 명칭이라고 하는 대지권 비율, 그다음에 소유권 지분 이런 것들이 표시적 등록사항이 되게 된다.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되는 게 도면의 등록사항이라고 하는 거. 기본 틀은요, 제축, 색치경지라고 해서 제명과 축척, 색인도, 치치치, 그리고 경계라고 하는 것, 지목까지 있게 될 테고, 쟁점으로서 지목 관련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음절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원차장, 하천이라고 하는 것 천으로 표시했었고요, 유원지는 원으로 표시했었고, 주차장은 차로 표시했었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잡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살 붙여봐야 될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요걸 가지고 임야도 이렇게 이제 구성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임야도는 축척이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 요렇게만 이제 축척을 채택을 하고, 지적도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6의 배수 2400, 3000, 6000분의 1 이렇게 7종을 축척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라고 하는 거, 지적도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좌표를 통해서 경계, 면적 등이 결정이 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도면을 가지고 면적, 측정 등을 하게 될 텐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좌표를 가지고 면적 등을 측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토지 지목이 공장 용지였을 때 지적도에 공이라는 보호로 등록한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공장 용지일 때는 장이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전통적인 이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제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끝에다가 좌표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 해서 포인트, 제명 끝에 좌표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 자, 지적도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한 문제 답이 됐던 것이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의 경우에는 거리라는 것도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요약집 228페이지 가면 일반적 도면이라고 해서 제축, 색치경지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지금 이제 거리라는 것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 좌표에서 계산된 거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도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적는다.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을 적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고요. 하여튼 뭐 천원차장 가지고 쟁점을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지상 경계 구분, 결점 기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게 이제 첫 번째 출제 이슈.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최대 만주의 얘기하고요, 바깥쪽 어깨 부분은 옳게 구성을 했었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거, 경계 설정 관련해서 바로 자, 답 2번인가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해서는 아니 되는 게 원칙인데, 확도사, 확도시 걸리게 되면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할까.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제 이슈가 되는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개념. 자,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5페이지 해서 경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유화무중 절상 큰 쟁점 안 됐을
있었고, 최대 만조입, 최대 만수입, 바깥쪽 어깨 부분 이런 거 있었고요. 두 번째 확도사, 확도시 걸리게 되면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지상 경계자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 지적소관청이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경계를 새롭게 정했을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걸 가지고 최근 문제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좌위 설파 종지해서 좌표라고 하는 거,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라고 하는 거, 사진 파일이라고 하는 거, 경계점 표제 종류, 마지막 지목이라고 해서 공상 지목과 실제 지목 등 이런 것들에서 좌위 설파 종지에서 하여튼 경계 파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이슈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위치 설명도 등을 이렇게 등록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요거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5번이라고 하는 거 큰 의미 없는 지문이죠. 그래서 하여튼 지문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주요 이슈 찾아가는 게 점수가 나오는 방법에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공간정보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구역 방법 등에 관한 설명 틀리건. 자, 주요 이슈 체크합니다. 지번이라고 하는 것,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역 지역 단위로 부여하고 북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 요 이제 가장 기본. 최근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 국토부 장관 시군구별로 지번 부여한다. 이런 걸 갖고 답을 구성했고요. 북서 기본법은 그저 기억할 게 북서에서 이걸로 끝내버리셔야 더 이상을 읽을 것도 없습니다. 북서 기본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의 부여 방법 중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거 바로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준용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려면 이 앞에 뭐가 있었죠? 해서 지금 하나가 행축지라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거,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거, 행축지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준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4번 지문에 끄트머리 봐야 돼. 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라든가 5번 지문 결본대장까지 가볼까요? 자, 준용한다가 주요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하나가 행축지 외에도 지번 정정하고요. 도행축지지 이렇게 왜 썼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결번 발생하면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해서 자, 요거는 이제 3번 같은 거 쓸 데가 없는 거죠. 23회 때 구성이 되고 최근에 쟁점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소화하지 못해요. 항상 시험을 보실 때는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보통 수험생들이 이 중에서 알만한 거, 예를 들어 4번을 답을 골랐다 그러면 여분의 힘을 가지고 3번을 공부하시니까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우고 하셔야 해도 모를 지문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행축지 준용한다. 도행축지지 바로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해서 이것도 기본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표시한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자, 바로 대축척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대축척이 있고 소축척이 있게 된다. 그래서 대축척은 500분의 1, 600분의 1, 또 달리 표현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된 지역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기억니은에서 500분의 1, 6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자, 정리하게 되면 이런 대축척 지역에서는 소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점 두 번째 자리, 또 극단적으로 소점 세 번째 자리까지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이렇게 갔었죠. 소점 한 자리에 점 해서 이렇게 표시를 여기까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소점 두 번째 자리가 만약에 5일로 끝나게 된다. 그럼 올려야 된다. 자, 여기가 소점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4, 9로 끝나게 되면 이것은 어디다 버리게 된다. 자, 애매한 케이스가 점하고 소수점하고 딱 5, 뒤에 0이란 얘기죠.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구하려는 숫자가 홀수이게 되면 올리고 구하려는 짝수 숫자가 짝수이거나 0이면 어떻다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0.1제곱미터가 안 됐을 때는 0.1제곱미터로 표기를 한다. 이런 식의 얘기해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축척에 관한 주제에서 여러분 자료 224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소축척제 거의 이슈 안 되죠.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까지를 소축척 지역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이제 자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라고 해서 자연수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표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 0.5 미만이면 버리고 0.5 초과만 올리게 된다. 근데 딱 0.5로 끝났을 때는 구화되는 숫자가 홀수이게 되면 올리게 되고 짝수이거나 0이면 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의 대축척 지역은 틀리든 말든 답을 구성하지 않죠. 대부분이 다 이제 소축척 지역은 답을 구성하지 않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축척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100%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해서 요거 조금 문제 달리 구성해 봤고요.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여기 지금 던져진 지문들은 과거에 나왔던 지문들 중에서 다 예외 항목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되죠. 그래서 자, 토지의 주된 용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게 될 것이고 주된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보는 테크닉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일단 전체 그림 가지고 보게 되면 용지로 끝나는 지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용지로 끝나는 지목에서 자, 목공, 철수, 주창, 학, 세종이라고 해서 목장 용지라고 하는 공장 용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그 다음에 학체종, 학교 용지, 그 다음에 종교 용지, 체육 용지 이런 것들이 용지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 요것도 한 문제짜리. 그리고 이미 봤던 것 천원차장, 이음절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고, 자, 지문 속에서 이 문제는 조금 이제 그런 문제는 빠져 있는데 부속 시설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마침표에 해당이 된다 해서 지목을 설명할 때 제일 마지막 법조문 단어가 뭐라고요? 부속 시설물. 그 뒤에 사족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마침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일단 봐야겠고요. 전반적인 맥락의 문제. 자, 그래서 지금 자주 나왔던 거 광천지 안 되는 거, 송수관, 송유관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더럽게 어렵게 나왔던 게 양어장이라고 해서 육상이죠. 육상의 인공어류, 육상의 자 바로 수산생물의 번식 등을 위해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 여기까지 맞는데 앞쪽에서 제일 더럽게 나왔던 거 수상 아니고요 육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육지만 토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바다는 토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바다를 메꿔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신규 등록 관련해서는요 제일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적 정리 통지 이런 얘기할 때도 이슈가 되게 되는데 이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기부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 등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이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즉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지 않는다. 해서 육상이고요. 세 번째, 자 자생이라고 하는 것과 자생과 지금 뭐죠? 재배라고 하는 것의 차이죠. 그래서 연왕고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답이 되겠지만 연왕고를 자생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유지라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등등등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등의 부지, 주유소, 용지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자 몇 개 있었죠. 공장 안에 자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이런 공장으로 해석을 한다. 공장 안에 기름을 넣는 공간 이것도 공장 용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공장 안에 통로가 있다라고 해도 따로 이 지목 도로라고 분류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이 5번인가요? 해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국어라고 해서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뭐가 된다? 국어라고 하는 거. 답은 5번에서 옳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이런 것도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쪽팔려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고 결과만 좋으면은 과거는 다 묻지 않습니다. 근데 뭐 뒤지게 중간에 잘해봤자 다음에 결과 안 좋으면 하여튼 구질구질해져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 한번 바꿔봤죠. 작년에 이제 측량기간, 검사기간, 개 짜증나는 문제 해서 일단은 측량기간, 검사기간, 기간을 합의하게 되면 4분의 3은 측량기간, 검사기간은 4분의 1. 여기까지 되면 여기는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제 그걸 안 내. 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3 같은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기간을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원래 측량기간 얼마? 5일, 검사기간 4일 이렇게 가게 되죠. 해서 이때 지적기준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면 15점 이하일 때 15점 이하를 설치할 때는 얼마? 각 4일을 가산하게 된다. 그래서 15점 이하이면 이게 뭐예요? 측량기간 9일, 검사기간 얼마? 8일이라고 해서 9일, 8일 이렇게 갈 테고요. 한편 15점을 초과해서 설치하게 되면은 15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때는 4일을 가산하고 거기다가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점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자 5일, 4일에다가 4일을 가산해서 9일과 8일로 세팅을 해주고 여기다가 초과하는 4점, 15점을 초과하는 4점이 자 19일 되는 거죠. 19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가산되게 되면은 이때 측량기간 며칠? 10일, 검사기간 얼마? 9일 해서 이 문제에서는 지적기준점 14점을 설치하는 경우 측량기간 4일 더하니까 얼마? 9일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점일 때 측량 검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얼마? 9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제일 더러운 문제의 형태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뭐 특별히 하실 것도 없잖아. 이거라도 좀 정확히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답은 3번 약간 유형만 바꾸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약간 유형만 바꾸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측량이라고 해서 자 주요 쟁점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이라고 해서 231페이지 가서 주요 쟁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복 확제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 즉 검사 측량을 전제로 하는 측량, 이복 확제에서 이동 측량이라고 하는 거 있겠고요. 복구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에서 이복 확제라고 하는, 물론 이제 이동 측량에는 8개가 있었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촉척 변경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과 말소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이렇게 8개 항목이 바로 이름하여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지목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은 자, 따로 이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측량이라는 개념. 자, 필요 없는 거 있었죠. 바로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이라고 해서 자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검사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이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3문제 구성이 됐고 측량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를 따져보는 문제 제일 더러웠었고요. 측량 의뢰 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검사 측량 국가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측량을 검사 측량, 이에 대응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 국가가 알아서 하는 측량이다. 이 두 가지는 측량을 의뢰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이렇게 자 지적 측량 수행자, 측량 의뢰인과 이렇게 측량을 하기로 합의 등을 하게 되면 의뢰를 받게 되면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검사 측량에서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측량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합의가 있을 때 측량 기간 4분의 3, 검사 기간 4분의 1 해서 이게 이제 이 문제 내면 대단히 감사한 문제가 될 텐데 지금 합의가 없다라고 해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럼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이렇게 갈 테고요. 이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15점 이하가 되면 어떻다? 각 4일을 가산한다. 그러니까 5일, 4일에다가 각 4일씩을 가산하게 된다. 이게 15점 이하가 됐을 때, 15점 이하가 됐을 때 9일에 8일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이 14점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측량기간 며칠? 9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15점 초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9일에
8일이고요. 거기서 구체적인 방식은 자 초과는 4점, 15점을 초과는 4점 해서 이 문제에서는 19점이다. 그러면 초과는 4점밖에 안 되거든요. 4점마다 어떻다 1일을 가산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자 이 사례에서는 19점이니까 이거는 이제 하루 더 가산하게 되고 얘도 하루 가산하면 얘는 10일에 9일이 되기 때문에 측량 검사 기간 19점일 때 얼마? 9일 해서 이 문제 답은 자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아마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정리 및 지적 정리 통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일단은 소유자의 정리라고 하는 거 자 이미 보셨습니다.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자 그때 절대 등기부를 가지고 소유자 관한 사항을 정리하지 아니한다. 물어서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 이런 게 하나의 이슈. 한편 자 이렇게 지적 공부에 소유자 관한 사항 등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촉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적 정리 통지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게 되면 변경 등기가 필요치 않은 경우 그냥 7일 이내 통지하면 된다.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해서 자 등기를 촉탁을 했는데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가 되게 되면 이날부터 얼마 14일 내에 그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이제 거저주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내용은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소유자에 관한 정리라고 해서 23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소유자 정리라고 해서 자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로 대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38페이지요. 그래서 자 등기된 토지 말고 미등기 토지가 주로 이슈가 됐었죠.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따로 이 조사에서 등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정리 통지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7일 이내 지금 이거 잘못되어 있다. 지금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15일 내에 맞네요. 해서 맞는데 이제 나머지 보겠습니다. 자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된다 해서 요걸 틀리게 뽑았네요. 별 더러웠던 문제. 그래서 제가 착각했어요. 일단은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7일에 15일이에요. 제가 잘못 착각을 했었고 왜 이렇게 몇 년을 해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7일에 15일이 맞고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에 관한 표시 항목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자 뭐냐면 토지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토지의 소유자의 정리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 토지 표시 항목의 변화가 있게 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이에 대응해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게 되면 이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해서 답 1번 제가 놓쳤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테고요. 근데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좀 그동안에 뭐 자 7일에 15일 요거 지겹게 해왔던 얘기를 약간 바꾸다 보니까 조금 착각을 했던 주제에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번 문제. 자,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 등에 관한 연결 잘못된 건 앞에 이제 봤던 얘기죠. 그래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거, 자, 면이계에서 면적과 이동사유, 가격. 그래서 이때 자, 지금 나머지 모르겠고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 토지대장에 등록할 사항.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와 부호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호호호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지연명부 사실 이제 문제에서 제일 힘든 게 공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를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공지연명부 소유권 지분 하나 들어가고요. 이에 비해서 자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 포함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자, 표명대지 해서 표시, 명칭,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된다.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임야도 지적도 관련해서 자, 제축, 색치경지라고 해서 제명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축척이라고 하는 거. 제명, 자, 제축이니까 축척. 그 다음에 색인도, 치치치. 그 다음에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지목 이런 것들이 필수 등록사항이 되게 된다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통 이제 한 해에 2문제까지 뽑아내는 영역이 바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자,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자,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일단은 요것도 이제 출제 포인트를 잡아내고 하실 거 거의 2년에 한 문제꼴로 나오고 있는 게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의결상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은 23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등등등을 하도다 할 수가 있다. 해서 등등등이 겁나 많았었고요. 외울 수가 없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적부 지방지적위원회 시도 단위에 두고요. 적부심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축척변경위원회 시군구에다가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시결청에서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바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 그 다음에 청산금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림을 봤고요. 그래서 자, 최근에 나왔던 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시오. 전통적으로 나왔던 게 시도지사 의결이 있게 되면은 바로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된대서 이게 이제 앞에 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는 7일 이내 이루어지게 된다. 요 두 가지가 기본적인 맥락. 나머지 의미 없고요. 답은 2번이죠. 바로 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재심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 바로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한다 해서 하여튼 세 개, 중앙정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도 단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시군구에 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 거의 도배하다시피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난이도를 올려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을 한번 던져놔서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 의결 결과가 나오게 되면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게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 비교하는 거 해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특히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를 앞에 확 던져놓게 되면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뒤에 겁나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복구자료,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의 것 중에서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복구자료에서 일단은 지적공부에 복구 뜨게 되면은 주요 이슈가 첫 번째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지체 없이 얻었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가 복구 자료라고 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가 있었고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물론 최근 문제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적공부의 정리, 통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에 이동이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과정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측량 결과도 다음에 뭘 만든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지금
뭐가 있었지?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복제도 해놓게 될 테고, 등본도 발급을 하게 될 테고, 또는 부동산 종합 공부, 여기도 카페에서 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함에 있어서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복제된 지적 공부라든가 또는 자, 등본 또는 자,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을 복구를 하게 된다. 한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요, 등기부라고 하는 것 하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문 요걸 통해서 다 복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 얘기하고요, 확정 판결서에서 기억리에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난이도를 역시 올려놓은 문제 패턴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29페이지 지적 공부의 보존 복구 열람에서 작년 문제에서 열람이 출제가 됐었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시도지사한테 열람 신청을 하진 않는다. 바로 읍면동장 등한테 다 열람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됐었고, 거기 이제 복구 관련해서 229페이지 가운데 복구 지체 없이 복구 외우셔야 된다고, 이걸 갖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지체 없이 복구 대신에 맨날 장난을 치는 게 뭐 국토부장관 승인 받아서 복구한다, 시도지사의 승인 받아서 복구한다,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 복구는 지체 없이 복구 자료라고 해서 토지 표시 관련해서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걸 베이스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의 등본,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 외 복제된 지적 공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구 자료를 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의 표시 나와 있죠. 등기부 얘기하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문 이런 것이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작년에 이제 열람 가지고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람을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열람 신청한다 해서 틀리게 나왔었고요. 그냥 열람 신청은 다 읍면동장 이렇게 가십시다. 시군구청장의 포인트가 아니라 읍면동장한테 열람 신청을 하게 된다. 그 정도까지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될 게, 자,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이제 지금까지 최근 몇 년 사이에 답안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첫 번째 표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권리관계, 세 번째 바로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이런 개념들 들어가야 될 테고, 마지막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토지 표시, 건물의 표시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는데, 요 합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집어넣게 된다. 등기부 맞고요. 그 다음에 토지공개 확인서라고 하는 것도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관련해서 우리가 학개론 같은 거 공부할 때 공부했던 주제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런 것들도 다 공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보게 되면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맞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권리 맞고요. 이용 규제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편집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서 전부가 다 바로 공시할 사항이 되게 된다 해서 요렇게 요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실 거예요. 요건 이제 뭐랑 같이 비교를 할 것. 일단은 여러분 자료 보시면은 229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라고 해서 표시해서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공개 확인서,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다 공시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또 하나 부동산 종합 공부랑 비교해서 기억해 볼 만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확인 설명서 거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229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고, 공인중개사법 가면 어디 나와 있냐면은 바로 확인 설명이라고 해서 12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구조가 똑같습니다. 121페이지 가면 확인 설명서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토지인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121페이지,
해서 뼈대 세 가지 들어가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거,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랑 기본 구조가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얘기가 거기 입관비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개별 공시지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확인 설명서랑 해서 자 일단은 여기서 크게 네 가지, 다섯 가지 되나요? 첫 번째 표시라고 하는 게 한 카테고리, 두 번째 권리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공법상 이용 규제 토지용계획 확인서라고 할 거, 네 번째 쟁점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개별 공시지가 같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표시와 권리와 규제와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에서 답은 5번. 기억 더 집어넣어야 돼. 빠져 있으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이미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토지 소유자가 지적정보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해서 아까 우리 청량 얘기할 때 자, 토지 이동 8개 있었습니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이 있었죠. 지목 변경과 축척 변경이 있었고 등록상 정정과 등록상 말소. 그래서 우리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토지 표시 항목 가지고 이 표시 항목을 새롭게 만든다. 신규 등록, 중간에 바꿔준다.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까지. 그리고 자 이걸 지워버리는 것을 등록상의 말소.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등록을 하거나 두 번째 변경을 가하거나 이걸 지워버리는 이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변경사항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 이건 소유자 정리, 소유자 이동, 소유자의 정리 결의사 요 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이동에 대해서는 지적 공부를 반영할 때 최소한 뭐는 필요하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 앞에 뭐가 있었다? 측량 결과다. 그러나 합병이나 그 다음에 합병하고 뭐가 있어? 지목 변경은 측량할 필요가 없으니까 측량 결과도가 없을 것이다. 한편 소유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요, 당연히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답은 4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에서요, 답은 4번. 이 정도가 공간정보법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잠시 끝났다 갑니다.